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인문계와 실업계로 나누어 한국 고등학교 교육의 양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최근 고등학교와 관련되어 펼쳐진 정책들과 관련된 두 가지 이슈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계교와 관련된 정책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생들, 특히 전문계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급락하자 정부는 2010년부터 1년의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둘러싼 정책들입니다. 2000년대 이후로 고등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강조하며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등장했고 한동안 확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들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며 최근에는 특목고와 자율고 폐지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고졸 채용 확대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 즉 후기 중등 교육은 취업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계 고등학교와 고등교육 진학을 위한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특히 전문계 고등학교, 즉 당시 실업계 고등학교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전문 인력을 공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를 정점으로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이 쇠퇴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급격히 낮아지게 됩니다. 경제 성장이 지속되면서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고졸 및 대졸 간 임금 격차가 빠르게 확대됩니다. 또한 전문 인력의 배출 기능은 전문대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1년부터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이 실시됩니다. 고등학교 졸업 학력인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공급을 늘려 전문계고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데에 정책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공공기관과 공무원 채용에서 고졸 학력자만을 뽑는 할당제를 실시했고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고졸 학력자를 채용하면 세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인 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중소기업에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인정받는 산업기능요원 정원을 우선 배정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도 선취업 후 진학, 즉 고등학교 졸업 후 먼저 취업하고 이후 재직자 전형으로 대학에 진행하는 형식을 장려하였고 특성화고에는 취업 지원 전문 인력을 확대해서 배치하였습니다. 정희진과 고선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과거 실업계였고 이후 특성화 고등학교 또는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된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률이 8.7%포인트, 즉 이전보다 36% 증가했습니다. 이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취업률이 증가한 만큼
대학 진학률은 감소하여 고졸 채용 확대 정책이 전문계고 졸업생들로 하여금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한국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 다른 한 가지는 교육에서의 평등과 수월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가야 할지의 문제입니다. 1974년 고교 평준화 제도가 서울과 부산에서 실시된 이후로 고등학교 교육은 평등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학생들이 서열화된 학교를 선택하는 대신 학생들을 근거리 학교에 임의 배정하였습니다. 공립학교 교원들에게는 동일한 급여 체계 하에서 여러 학교를 순환 근무하도록 했고,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되었습니다. 학교 시설 투자도 교육청에서 주도하며 학교 간 격차는 사실상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근거리 배정 제도 하에서 거주지에 따른 교육의 차이 문제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대도시와 농촌 지역 간 차이가 나타났고, 서울에서도 아파트 개발과 함께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게 된 강남 지역 등이 상대적으로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이고 동질적인 배경을 지닌 학생들로 학급 구성을 이루게 되며 교육과 관련하여 선호되는 지역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교원들 역시 근무지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고, 교사들이 근무를 선호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가 나누어지는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수월성 교육을 강조하는 의견을 반영한 일련의 특수한 고등학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라고 불리던 학교들인데, 원래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실업계 학교 중 일부 또는 평준화 제도 하에서 학생 배정이 어렵던 일부 학교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영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83년 경기과학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전국의 공립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했고, 이 학교들은 1987년에 특수목적고등학교로 인가되었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수월성 교육을 담당하는 특별한 고등학교를 지칭하는 단어가 됩니다. 비슷한 시기인 1983년에는 대원 외국어학교, 1984년 대일 외국어학교가 설립되었는데, 외국어 교육에 중점을 둔 이 학교들은 처음에는 고등학교 졸업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각종 학교였습니다. 하지만 1992년부터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한 형태인 외국어 고등학교로 인가되었고, 이후 다수의 사립 외국어 고등학교들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들도 있습니다. 1993년에는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도 특수목적 고등학교로 설립되었고, 1998년에는 국제고등학교도 세워졌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161개의 특수목적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과학고등학교가 28개교, 외국어 고등학교가 30개교, 예술고등학교가 27개교, 체육고등학교가 17개교, 국제고등학교가 8개교입니다. 나머지 51개교는 전문계 학교로
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고등학교 교육에서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둘러싼 논쟁은 자율고등학교, 특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등장과 더불어 깊어집니다. 2002년 정부는 고등학교 교육을 다양화하고 사립학교의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서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 학교들은 전국에서 학생을 자율적으로 선발하고 일반 학교보다 더 비싼 수업료를 징수하는 대신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에 일정 부분 자율성을 부여받았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에서 학교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 비용 부담도 더 컸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는 광역시도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여 자율 운영하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도가 도입되었고 2011년부터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통합되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대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수월성을 강조하는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교육은 이후 대학 진학이 성과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결국 비싼 학비를 부담할 수 있는 우수한 성적의 학생들을 모아 명문대학 또는 선호도와 경쟁이 높은 의과대학으로의 진학 성과를 두고 경쟁하는 학교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러한 교육을 엘리트 교육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폐지를 주장하였고 이른바 진보교육감 및 진보 정치 세력이 집권하게 되면서 이러한 학교들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폐지하려는 정책이 펼쳐집니다. 학생 모집과 재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던 자율형 사립고들이 스스로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38개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있고 그중 21개가 서울에 있습니다. 한편 2010년에는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공립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도도 도입됩니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면 재정 지원과 함께 학교 및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반 고등학교 역량 강화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정책 등이 펼쳐지며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사이의 차이가 작아졌고 2025년까지 고교 학점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려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역시 축소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72개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있었고 서울의 경우에는 이미 모두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어 1개의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 이후 한국 고등학교를 둘러싼 2가지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입니다. 산업구조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전문계 고등학교 취업률이 급감했고 정부는 2010년부터 고졸 취업 확대 정책을 통해 전문계고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졸 취업을 늘리기 위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로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 후 취업률이 일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 환경 변화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정책 대응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와 과학고, 외고, 국제고 등 특수 목적 고등학교가 확대되고 2010년 이후로는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등장하면서 고교 교육에서의 수월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둘러싼 논란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러한 학교들이 비싼 학비를 징수하며 명문대 진학에만 초점을 맞춘 엘리트 교육기관이 되었다는 비판 속에 특히 외국어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위축되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대신 다양한 교육을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우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정책을 좌우하는 교육감 선거 또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관련 정책 방향이 종종 크게 바뀌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등교육이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한국 경제성장에 어떻게 관련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